다음날 0시, 효력 시작도 다음날 0시, 다음날 옆 가게가 조용해야 된다. 옆 가게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야 된다.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기본을 탄탄히 다지시고 그다음에 용어에 빨리 익숙해지시면 문제 푸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십니다. 자, 이제 개발법의 세 번째 시간으로 5장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에 대해서 앞에 보신 내용, 그 내용을 1번 환지 방식 해설과 같이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계획, 여기다 삽을 한다. 위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삐뚤삐뚤하고 A 소유자, B 소유자가 있겠죠.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했습니다. 즉, 이 직전 상태가 종전 토지 상태가 이러한 거죠. 여기에다 사업을 한다. 정한 겁니다. 자, 거기에 개인 땅 80, 공적인 땅 20이 있었다고 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획, 여기 위치는 결정됐고요. 그 동네를 어떤 모양으로 만든다. 설계도를 짠 거죠. 설계도에서 땅도 반듯반듯하게 선을 그어 놓습니다. 두 번째 계획, 설계도를 짰습니다. 실시 계획이 있죠. 다음 세 번째 계획이요. 그 정해진 설계도에다가 옛날 땅 주인에게 새 땅 어디에 준다. 가장 비싼 땅으로 맞춰주는 거죠. 1번 땅 A, 15번 땅 B에게 준다. 세 번째 계획, 환지에 대한 계획, 환지 계획을 세웁니다. 환지 계획까지 도장을 받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환지할 때는 옛날보다 개발되니까 시설이 모자라면 안 되죠. 이러저러한 시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구청, 도서관, 보건소, 세무서 등등이 들어와야 되고 그 중에 또 일부 땅 정해서 그 땅을 채비지라고 해서 그 땅을 팔아서 사업 경비에 충당합니다. 공적인 땅이 옛날보다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에게 줄 땅이 40밖에 안 되는 거죠. 제가 마음대로 만든 숫자 아니고요. 79년 잠실 숫자입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땅이 반통학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A가 1000제곱미터 갖고 있었으면 A에게 줄 수 있는 땅이 500제곱미터밖에 안 되는 거죠. 찬성이요, 반대요? 찬성한다고 그랬죠. 옛날 제곱미터당 10,000원. 사업 끝나고 나면 10만 원이 되니까 다 찬성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이 공적인 땅을 보류지라고 합니다. 보류지에는 공공시설 용지와 그다음에 땅 팔아서 그 돈 갖고 사업을 한다. 채비지가 포함이 됩니다. 다음에 굵은 2번 환지계획 내용.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 전부와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사항이 포함된 환지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1번 환지 설계, 2-1번 환지 명세, 2-2번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 3번 청산 대상 토지 명세, 그게 결국 종전 토지 명세이고요. 4번 채비지 보류지 명세라고 하는 것들이 포함됩니다. 환지계획, 요 도면 한 장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지금 말씀드린 그 네 가지를 도면으로 나눠 볼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훨씬 더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종전 토지 지도가 있어야 되죠. A, B 각각 어디 갖고 있었다. 여기에 사업을 어떻게 한다 라고 하는 가닥이 정해지고, 근데 사업을 하는데 개발 사업이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거죠. 콘크리트 하나도 부으면 안 되고 꼭 빈 땅으로만 내야 된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다고요. 단지로만 낼 수도 있고 시가지를 조성할 수도 있으니까 환지는 기본이 땅 대신에 땅이지만 여기에 새로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는 거죠.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전체 땅 중에서 조합원에게는 이쪽 토지 건축물을 준다. 자, 그러면 1번 도면에 반사가 4번 도면이죠. 그러면 저쪽이 아닌 공적인 땅은 이쪽으로 잡히게 된다. 그러면 조합원에게 이쪽 토지 건축물을 주는데 그 중에 요 땅은 요 1번 땅은 A에게 준다. 요 아파트 중에 307호는 C에게 준다. 라고 하는 것들이 정해지겠죠. 환지계획입니다.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새 토지 준다고요. 여기는 B에게 준다. 이게 환지입니다. 근데 환지계획인데 누구한테 어디 준다 그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전체 땅은 어떻게 하고 전체 땅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조합원에게 환지는 이쪽으로 잡아준다. 1번 환지 설계. A한테는 1번 땅,
B에게는 15분 땅을 준다. 2-1번 환지 명세 자세히 밝힌 세부 목록. 그 다음에 땅 대신에 땅이 아니라 땅 대신에 3층 아파트로 쭉 올라갈 수도 있다. 2-2번 입체 환지 명세. 그 다음에 옛날 A, B, C는 각각 어디 갖고 있었다. 종전 토지 명세를 청산 대상 토지 명세라고 하는 거고요. 4번 공적인 땅은 어디로 잡는다. 채비지, 보류지 명세가 있습니다. 보류지 명세라고 하든지 채비지가 보류지의 일부이죠. 근데 법이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채비지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채비지 또는 보류지 명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 땅 중에 새 땅 어디 준다. 환지계획의 핵심입니다. 더 여기까지 보셨고 동그라미 2번 환지계획은 종전 토지 및 환지 양쪽 다 따져서 위지면 토수리완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위지면 토수리완을 절대로 외울 리도 없고 시험에 나온 적도 없습니다. 그 취지를 이해하시면 되죠. 옛날 땅에 가장 비슷한 땅으로 맞춰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줘라 라고 하는 취지인 거죠. 자, 여기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굵은 3번 환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옛날 땅 대신에 새 땅을 잡아주는데 어떻게 잡을 거냐고요. 환지의 종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셨듯이 개인에게 땅 주는 비율이 50%다 라고 보죠. 그렇게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요. 어느 누가 2천 갖고 있습니다. 50% 1000을 주겠다. 기준에 딱 맞아 떨어졌다. 적응 환지라고 합니다. 두 번째요. 어느 사람이 300 갖고 있습니다. 50% 150 줘야 되는데 150을 고집하면 안 되죠. 그러면 여기를 그러니까 150으로 고집하게 되면 50%에서 꼭 맞춰야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500 가진 사람에게는 250을 줘야 되고요. 100 가진 사람에게는 50을 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257.49 가진 사람은요. 계산 빨리 안 나와요. 1237.73 가진 사람은요. 여기가 지금 수제비 띄워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절을 고집할 수는 없는 거죠. 반절이 기준 원칙인 거고 설계도에서 땅은 반듯반듯하게 조각 나 있는 겁니다. 설계도에서 여기 가장 작은 토막 200, 여차저차해서 가장 큰 토막 4000으로 설계도에서 딱딱 정해져 있다고 보죠. 150짜리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50 더 얹어서 한 필지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기준보다 늘어났다 증환지. 이 사람에게는 50에 대한 돈 받아내야죠. 깨끗하게 계산 끝내는 돈 청산금 받아내는 겁니다. 3번 어느 누가 만제곱미터 갖고 있어요. 그럼 기준 5000을 줘야 되지만 가장 큰 토막이 4000이라고 그랬죠. 화내지 마. 네가 우리 동네 제일 땅 부자요. 그러니까 그래도 네가 제일 큰 거 가져가네. 1000 적게 4000을 줄 수가 있죠. 기준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감환지 1000에 대한 돈을 줘야죠. 여기까지는 개인에게 개인 땅을 주는 거죠. 환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 기타 권리 사적 권리를 새 토지에 대한 소유권 기타 권리 사적 권리로 옮겨주는 게 환지예요. 이상이 환지의 초점입니다. 여기가 기본이고 이게 가장 원칙이 되겠지만 돈 한 푼 주고받을 것 없이 딱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죠. 대부분 청산이 생기게 됩니다. 4번이요. 도로 너도 반절로 줄어들어라. 도로 등 공공시설. 얘네들은 그게 아니죠. 옛날에 논두렁 밭두렁 수전이었지만 신장로를 내는 거죠. 여기는 개인 땅에 대한 환지 기준 50%등 저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5번째요. 땅 대신에 땅 주는 게 기본이지만 땅 주인이 아이고 나 싫어. 돈 줘. 나 갈튀어. 그럴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신청에 의해서 동의에 의해서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환지가 소유권과 기타 권리를 다 옮겨주는 거라고 그랬죠. 소유권을 포기할 수는 있어요. 기타 권리자, 임차권자 무슨 소리다 이번 농사 끝내고 그럴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농사 끝날 때까지 그 임차권자의 권리도 존중해 줘야죠. 임차권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임차권자가 있으면 임차권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땅 주인이 환지 안 받겠다 돈 받아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6번째요. 아주 작은 땅이요. 과소토지는 환지를 줄 수가 없죠. 어느 기준선이 정해져 있잖아요. 가장 작은 토막이 20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옛날 토막 400선에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300 이상이면 한 필지 맞춰준다고 했으면 150,
100 가진 사람은 새 땅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준선이 안 되면 환지를 주지 않습니다. 어느 동의도 필요 없이요. 다음에 7번째요. 여기 옛날에 조그만 도서관 있었어요. 새 도서관 생겼어요. 아니면 옛날 논두렁 있었어요. 새 신장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옛날 논두렁 자리에다가 논두렁 반절 남겨놔요. 옛날 도서관 자리에다가 도서관 반절 남겨두냐고요. 그런 거 아니죠. 대체되는 공공시설이 들어섰으면 그러니까 옛날 그 자리는 환지를 잡지 않는다. 그러니까 새 도서관 만들어줬으면 글로 옮겨가면 되지. 나 이 자리에다 반절 더 달라고 고집 피울 수는 없는 거라고요. 환지를 주지 않고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 대상으로 한다. 8번째요. 환지가 토지 대신에 토지를 받는 거죠. 토지 대신에 토지를 받는 건 위에서 다 했어요. 근데 건물을 짓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건축물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을 받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러니까 건축물 소유자도 참여하자고요.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 101동을 통째로 지어서 그 통째로 넘겨주는 건 아니죠. 아파트의 한 채 건축물의 일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 가진 사람이 나는 땅 받기로 돼 있는데 시행자가 그냥 아파트 콘크리트 받아가지. 그러니까 난 땅 받고 싶은데 그냥 받아가라니까 강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땅 주니 땅 줘. 그러면 땅 줘야 되는 거죠. 환지 때는 환지가 원칙이니까 땅 줘. 그러면 땅 줘야 되는 겁니다. 토지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을 할 때에만 아파트 한 채 콘크리트로 줄 수가 있는 겁니다. 9번째요. 옛날 땅에는 빨간 땅 없었죠. 옛날 땅에는 없었지만 그러니까 공적인 땅, 보류지, 그러니까 공공시설 용지와 채비지가 보류지라고 빠져나가게 되는 것도 넓게 환지의 종류에 포함됩니다. 이상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옛날 땅 대신에 새 땅 어디에 준다. 공적 땅 먼저 따로 잡는 거고요. 그렇게 정해지는 게 환지계획이죠. 굵은 4번 환지계획 인가는 이런 규정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관청에서 정책적으로 개입할 게 거의 없는 겁니다. 따라서 환지계획 인가는 그거는 그러니까 아까 여기 보시죠. 첫 번째 계획 보시면 그러니까 위치 결정, 개발구역 지정 누구였어요? 국시대,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었죠. 그다음에 시행자 정해주고 또 설계도 써오니라 멋지네 화이팅, 잘해봐봐 화이팅. 설계도 결정 누구였고요? 국시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지정권자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환지계획은 이상 내용에 따라서 가면 되니까 관청에서 크게 정책적으로 개입할 게 없어요. 근데 공익사업이니까 관청에 도장은 받아야 된다. 그런 수준이죠. 관청의 가장 말단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으면 됩니다. 문장이요. 물론 이제 죄송합니다. 그 그림 굵은 3번 아래 요 두 가지 부지정에 대한 내용이 또 추가된 게 있네요. 이거는 공공시설 부지정이니까 대상이 아니고 새 땅 안 받겠다는 한 경우들이요. 동그라미 5번, 6번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에게 기일을 정하여 그날부터 해당 토지 해당 부분의 사용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새 땅을 안 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다 끝나고 이제 한 방에 싹 처리가 될 때 새 땅 받을 사람 받아가고 안 받을 사람 안 받아가고 이제 확정되기도 하지만 어차피 새 땅 안 받을 사람이니까 중간에라도 나가게 할 수 있다고요. 사용수익 처분 중에 사용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고상하게 6글자 사용수익 정지 3글자 뭐고요? 나가라 인 거죠. 나가라 할 수 있습니다. 나가라 3글자 며칠이요? 30일이요. 사용수익 정지하게 하려면 30일 이상 기간을 두고 미리 이를 해당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에게 통지해야 된다. 그래서 환지 부지정이니까 수행자가 나가라 때리기만 하면 30일만 지나면 쫓겨나는 거예요. 지금 배 수확을 3달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땅주인 이게 없다고 치면 땅주인 나 돈 줘 나갈 테요. 수행자가 좋아 알았어 너 내보내고 부지정이니까 나가라 때리면 30일 앞두고 다 30일만 지나면 다 쫓겨나게 되면 그 배 수확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임차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걸려 있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내용이 계속 연결되고 그래서 한 순환, 두 순환, 세 순환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시야가 훨씬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계속 하시죠. 이렇게 이제 환지계획 인가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계획 3개를 확정했으니까 그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사업 중간에
환지 예정지라고 하는 것을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격가지 사항이니까 빼도록 하고요. 계속 이어서 보시죠. 5장 2절 환지 처분이 있습니다. 계획 세개를 확정하고 사업을 합니다. 사업은 설계도대로 해야죠. 설계도대로 사업이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공사 끝으로 이제 사업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공사 끝. 설계도대로 다 만들어졌으면 A에게 1번 땅, B에게 15번 땅 넘겨줘야죠. 어디에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환지 계획이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이것저것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60일 여유를 주고요. 60일 안에 환지 계획 정해진 그대로 넘겨줘야 됩니다. 관청에서 도장받은 계획이 있으니까 그거하고 다르게 지 맘대로 조합장이 바꾸면 안 되죠. 환지 계획에 정해진 그대로 넘겨줘야 됩니다. 환지 계획에 정해진 그대로 처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환지 계획에 정해진 그대로 처분한다. 네 글자 환지 처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환지 처분이 뭐냐면 그림 그래서 보면요. 아까 보셨듯이 여기 A가 101번 땅 300제곱미터를 갖고 있는데 A에게 이쪽 1번 땅 그러니까 150에다가 50 더 얹어진 그러니까 200제곱미터 한 필지 주기로 했다고 정해져 있다고 예를 들자고요. 아까 그 환지 종류 중에 두 번째 증환지입니다. 그러면 얘가 첫 땅 가지고 있었고 환지 계획이 정해져 있었으니까 사업 끝났으면 A에게 1번 땅을 주면 되죠. 주면 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어떻게 줘요? 끈으로 묶고 가요? 끌고 가나요? 리어까지 싣고 가나요? 택배회사에 얘기를 하나요? A한테 1번 땅을 어떻게 줘요? 그게 문제이죠. 우리 상식과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과 다르다기보다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지 않은 게 있다고요. 환지 계획이 이미 다 정해져 있었죠. 자, 이제 환지 계획대로 넘어갑니다. 발표하면 넘어가요. 환지 처분한다고 공고를 하면 그 공고한 날 밤 12시, 다음 날 0시, 이 밤 12시에 자동방으로 뭘 주내, 받내 할 것도 없이 환지 계획이 이미 정해져 있었고 발표한 날 밤 12시 자동방으로 A는 1번 땅 주인이 되는 겁니다. 민법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는 거죠. 사고 팔고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발표하면 그날 밤 12시 새 땅 주인이 된다. 요게 이쪽의 초점입니다. 보시죠. 문장이요. 그러면 여기서 보실 게 이 A가 101번 땅 갖고 있었는데 1번 땅을 주는 거죠. 새 땅, 환지를 주는 겁니다. 환지를 넘겨주고 이걸로만 끝나면 안 되죠. A가 300이었으니까 150을 줘야 되는데 50을 더 줬잖아요. 50에 대한 돈, 깨끗하게 계산 끝내는 돈을 청산금이라고 하고요. 청산금 밤 12시에 확정되는 겁니다. 자, 보시죠. 제5장에 2절 환지 처분 국민 1번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환지 방식 개발사업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공람 절차를 거쳐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사 끝 선언이 있기 직전이죠. 시행자가 공사를 마무리했으면 나 할 만큼 했는데 할 얘기 있는 사람들 와서들 얘기들 하쇼 발표를 한다고요. 이제 그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합니다. 동그라미 2번 지정권자 외의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은 때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한 때 공사가 끝난 거죠. 그로부터 60일 내에 환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환지 처분, 환지 계획대로 넘겨주라고요. 어떻게 넘겨준다고요? 동그라미 3번 시행자는 환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새 땅을 주려면 환지 계획에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A한테 1번 땅 주기로 했죠. 모르고 있다가 이제 알아요. 이미 환지 계획에서 알고 있던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던 거죠. 알고 있던 거 확인하고 사업의 명칭, 환지 처분일, 사업비 정산 내역 등을 공고하는 겁니다. 환지 처분일을 공고하면 그날 밤 12시, 다음날 0시 자동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그러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 종료 시점이 공고일 밤 24시죠.
다음날 0시고요. 다음날 2 되는 겁니다. 그 네 가지는 똑같은 하나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 땅 넘어갑니다. 언제요? 밤 12시요. 네, 1, 2, 3, 4, 5, 6이 있는데 곧 문장으로 보겠습니다만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1번,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가 밤 12시에 새 땅으로 넘어가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옛날 땅 주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여기에 아파트 받기로 했으면 그 사람은 밤 12시에 아파트 주인이 된다. 그러니까 3번, 여기에 공적인 땅이 생기는 거죠. 공적인 땅은 옛날에 없었지만 환지계획이 정해져 있었고 밤 12시에 새로 시작된다. 4번, 환지 안 받기로 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D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D라는 사람은 새 땅 안 받기로 했습니다. 새 땅으로 넘어갈 게 없으니까 D 땅에 있던 권리는 밤 12시에 꽥 죽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환지계획대로 다 옮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5번과 6번이 특별한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5번, 여기에 E라는 사람이 이쪽 땅을 받게 됐는데 주소지가 달라요. 주소지 당연히 자리는 좀 바뀔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이제 공적 땅이니까 이쪽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옛날 주소가 A 무슨, 그러니까 뭐 어느 동네 특정해서 예를 들기가 좀 그런데요. 아무튼 그러니까 뭐 경기도로 보면 여기가 의왕시고 여기가 수원시였다고 치죠. 이쪽 자리가요. 의왕시 있던 사람이 수원시 땅을 받게 됐습니다. 아, 나는 수원 싫어. 의왕이 좋아. 그래서 의왕 주소를 뜯어 달라고요. 주소를 뜯어갈 수는 없잖아요. 민법에 사적 권리가 옮겨지는 거지. 공적인 결정, 행정 주소 그런 걸 뜯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소유권 기타 권리가 옮겨가는 게 기본이지만 땅에 달싹 달라붙어 있는 권리 하나는 그 자리에 남아있는다. 지역권은 남아있는다. 예외 두 가지입니다. 이 예외 두 가지를 빼고 나면 환지계획 정해진 그대로 다 밤 12시에 현실화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산금, 이 50에 대한 돈 얼마다? 예를 들면 50에 대한 돈이 50 제곱미터를 더 받았는데 제곱미터당 10만 원이니까 500만 원 내라. 그 500만 원이 밤 12시에 확정되는 거죠. 굵은 2번, 환지처분 효과 첫 번째. 환지계획 정해진 환지는 이 1번 땅은 환지처분 공고된 날이 다음 날부터 그냥 밤 12시부터인 거죠. 종전 토지로 본다. 소유권 기타 권리가 다 넘어온다. 동그라미 2번, 입체환지 아파트 받기로 했습니다. 입체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처분 받은 자는 환지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에, 그런 건 빨리 넘기시고요. 이거 익숙해지면 되죠. 밤 12시에 그러니까 건축물 일부와 해당 건축물의 그러니까 공유 지분을 취득한다. 즉 아파트 소유자가 된다. 점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3번, 옛날에 없었지만 공적인 땅 빠져나가죠.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에 밤 12시에, 그 줄이면 됐잖아요. 밤 12시가 훨씬 편하시죠.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음 쪽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는 넘어갈 게 없으니까 밤 12시에 환지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는 거죠. 1, 2, 3, 4는 환지계획대로 현실화된 겁니다. 동그라미 5번, 두째 줄 끝에 행정구역 용도지구 등 환지처분 효과는 개인의 사적인 토지에 대한 사적인 권리, 소유권 기타 권리를 새 토지로 옮겨주는 거지. 5번, 환지처분 효과는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6번, 지역권은 달싹 달라붙어 있으니까 그 자리에 남는다.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종전 토지에 존속한다가 원칙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있고요. 먼저 환지처분, 환지를 준다. 청산금이 있죠. 동그라미 1번, 뭐 말은 깁니다만 옛날 땅, 이 새 땅, 그 값 차이가 청산금입니다. 동그라미 1번, 환지를 정하거나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부족분, 결론이 이제 그 내용이 되겠지만 실제로는 요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보다 더 줬다는 거에 대한 돈, 기준보다 덜 줬다는 거에 대한 돈, 더 줬으면 돈을 받아내고 덜 줬으면 줘야 되고 그런 거죠. 부족, 기준보다 더 주거나 덜 준 것에 대한, 그러니까 그 가격은 옛날 땅, 새 땅 역시 양쪽 다 평가를 해서 유지면 토수리완 다 평가를 해서 그러니까 금전으로 청산한다.
동그라미 2번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3번 청산금 또 50제곱미터 더 주고 있잖냐. 50제곱미터 사업이 끝났으니까 가격이 매겨지는 거죠. 그래서 제곱미터당 10만 원이래. 또 500만 원 더 내야 돼. 500만 원 밤 12시에 확정되는 겁니다. 청산금은 완주처분 공고가 있은 날 다음 날에 확정된다. 밤 12시에 확정되고요. 4번 생략하고요. 5번 청산금 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민법의 채권 소멸 시효는 10년인데요. 이쪽 공법, 행정법 쪽에서는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분들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봉사하기 위해서 혹시 국민이 까먹고 돈 달라고 안 해도 10년도 지나고 20년도 지나도 나중에 혹시라도 기억해서 달라고 그러면 그거 다 챙겨주면 좋겠습니다만 공무원분들은 하실 일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그것까지 다 장부 놔두다 보면 나중에 너무 어수선해집니다. 그래서 5년만 지나면 이 사람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청에게 돈 받을 거 있으면 5년 안에 가시라고요. 공익사업이죠. 이것도 역시 똑같이 5년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밤 12시부터 5년 안에 주고받아야 된다. 아니면 시효로 소멸한다가 됩니다. 4번 환지 등기요. 이렇게 법률 규정에 있어 자동방으로 물권 변동은 됐죠. 그렇지만 등기부가 있어야 사고팔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고 후 14일 이내 등기소에 촉탁 신청한다. 공사 끝 60일 내 환지 처분하고요. 공고했으면 그로부터 14일 안에 등기한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개발법의 환지에 대한 내용을 보셨네요. 환지 계획 7번 보시죠. 옛날 땅 주인에게 새 땅 어디 준다. 그러니까 전체 조합원에게 줄 땅은 어떻게 하고 전체 공적인 땅은 어떻게 한다. 환지 계획입니다. 다음에요. 환지 처분. 사업이 끝나면 환지 계획 정해진 그대로 넘겨주는 거죠. 환지 종류 이제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었고요. 넘어가고 그러니까 사적인 권리가 넘어가게 되는데 그다음에 그러니까 특별히 넘어가지 않는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거 두 가지가 있다. 기존보다 더 주거나 덜 받은 것에 대한 청산금 두 가지가 환지 처분이고 어떻게 넘겨준다고요? 발표하면 넘어갑니다. 이미 다 정해져 있으니까 지금입니다. 발표하면 그날 밤 12시 물권가 변동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특별한 내용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개발법 6문제에 대한 내용을 다 보셨네요. 첫 번째 개발계획으로 위치결정, 두 번째 실시계획 설계도 결정, 세 번째 환지계획 권리변환 결정 하고요. 개발계획에서 3문제, 환지에서 2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 잠깐 쉬고 그 다음에 도시민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